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6번 동안 이 앤드루 와일즈의 Modular Curves and the Class Group of QZP to QZP에 대한 이 논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이 논문은 그러니까 리벳의 결과를 제너럴라이즈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질문이 이제 C를 이제 클래스 그룹 오브 QZP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A를 이거의 P 프라이머리 파트라고 했을 때 또 A를 이제 스클러타미 캐릭터로 뭐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I를 뭐 어디가 되게 A, I 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이제 P가 A 카이 I 파트를 나누는 필요충분 조건이 P가 B의 P-I를 나누는 것과 동치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게 이 방향이 이제 허브란트고 이 방향이 이 리벳이었죠. 그런데 전에 질문이 이제 만약에 이제 P2D K가 정확하게 이거 A 카이 I를 나누면 이 기호의 의미는 P의 K는 A K 카이 I를 나누지만 물론 이거 다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 이걸 나누지만 P의 K 플러스 1은 이걸 안 나눌 때 우리가 exactly divide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죠. 얘를 이거인 필요충분 조건이 우리가 왠지 이런 베르누이 넘버를 정확하게 얘가 나누는 거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베르누이 넘버가 됐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성립할지 저는 이런 정확한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사실은 어떤 L 펑션의 어떤 캐릭터의 스페셜 밸류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거 뭐 이건 썸 캐릭터인데 이런 거랑 얘가 마드 피로는 합동이니까 얘가 이제 어떤 이런 어떤 특정한 캐릭터에 대해서 마드 피로는 합동이니까 마드 피로는 얘를 나누는 걸 얘를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드 피로는 얘가 얘를 나누나 P가 얘를 나누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바꿔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확하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은 내추럴하게 그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익스텐드 한 거고 이거에 대한 게 사실은 이거에 대한 프레사이스한 컨젝처를 만들면 그게 2와 4 메인 컨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쨌든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2와 4 메인 컨젝처까지 가려면 이거는 이제 1984년에 메이저랑 와일즈가 해결해요. 근데 이거를 쓰는 데는 뭐 거의 한 150페이지가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테크닉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안 쓰고 이 리벳의 아이디어를 좀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방향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허브란트 방향은 여전히 허브란트 방향은 이걸 확장하는 거는 여전히 그냥 스티켈버거 정리를 잘 쓰면 돼요. 원래 오리지널 허브란트 정리도 스티켈버거 정리의 코롤러리였는데 이것도 세팅만 잘하면 그 스티켈버거로 돼요.
문제는 리벳 시어렘 방향이 확장이 어려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앤드루 와일즈가 한 거는 이제 리벳 방향도 한 거죠. 그러니까 허브란트, 리벳 방향을 완벽하게 한 거고, 완벽하게 했으면 뭐 유아사 메인 컨젝터가 풀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좀 가정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가정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 파트가 시클릭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건 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 페이퍼를 오늘은 약간 브리프하게 전체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것들을 각각을 남은 5번 동안 조금 이렇게 각계격파하듯이 조금씩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거는 마줄라 커브 X1N과 그러니까 X1P라는 마줄라 커브와 그거의 자코비안 버라이티 J1P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 전공은 X0N, J0N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해요. 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데 레벨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n이 역시 또 이제 스퀘어 프리가 아니라 프라임 뭐 p의 제곱이나 세제곱으로 나눠지면 이것도 얘도 복잡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랑 약간은 다른데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아이디어 측면에서. 근데 이거는 둘 다 이거 인터섹션 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J0P 인터섹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건 X0P랑 J0P예요. 요거는 이제 1977년 메이저가 이제 마줄라 커브스 and the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얼이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페이퍼인데 이게 이제 이 논문으로 상을 2번 받은 미국 수학회 상을 2번 받은 건 이게 유일할 거예요. 이 논문 하나로 메이저는 그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오버올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2010 몇 년에 이제 그러니까 한 논문 나온 지 30년 이후에 이거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설명을 잘했다고, 이거 잘 썼다고 상 받고, 뭐 하여튼 그래서 쓰자마자 상 받고 뭐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또 상 받고, 그래서 이거 2번 받았는데 미국 수학회에서. 근데 이 페이퍼가 지금 딱 그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80년이니까 리벳 거는 76년이고 이 사이에 딱 이 페이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이저의 웍을 많이 쓰고, 이 메이저 와일즈 당연히 이거를 엄청나게 확장해서 프라임 레벨이 아닌 아비트러리 레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X1N 요걸 이제 일반화해서 많이 공부한 페이퍼예요. 그게 이제 메이저 와일즈의 이제 클래스 그룹 어쩌고 저쩌고 이런 페이퍼가 있어요. 유아사메인 건축체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당연히 복잡하지만 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요즘 약간 고전이 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완벽하게 알고 그걸 막 테크닉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맥이 좀 끊긴 느낌이 살짝 있어요. 물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 사람들도 살아있고 명맥이 끊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의 발전이 좀 더딘 이유가 그 이후에 그 오일러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리바겐이 오일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월치 앤 스노튼 다이어 컨젝터도 풀고, 그다음에 칼 루빈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화사 메인 컨젝터도 다시 풀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프루프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일러 시스템 아규먼트가 좀 쉬워요. 증명이 깔끔하고 쉽고 또 나름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으로도 확장이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오일러 시스템이 선택받고, 이게 약간 적자생존 입장에서 다윈 이론 입장에
측면에서 보면 얘는 약간 좀 약간의 사양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반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방향의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계속 펄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사람이고, 이쪽은 약간 좀 빛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결과가 그만큼 잘 안 나와요. 오일러 시스템 쪽이 훨씬 더 결과도 잘 나오고 사람도 많고 뭐 좀 테크니컬하게 복잡한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오리지널한 메소드를 쓰는 사람들은 그 이화사 메인 컨젝처의 그 디비저빌리티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이제 클래스 넘버 포뮬라라는 게 있는데, 디리실레 클래스 넘버 포뮬라에 약간 일반화거든요. 이런 관점에서의 인터폴레이션 포뮬라, 이런 거는 오일러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마줄라 커브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얼이 했던 오리지널한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론이. 그 방법론에서는 이 방법론에서는 뭐가 장점이냐면 약간 기하학을 직접 건드려요. 기하학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대수적인 어떤 방법으로 뭐 코오몰로지만 계산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하학을 조금 더, 물론 그쪽도 오일러 시스템도 기하학을 건드리지만 이쪽에서는 기하학을 훨씬 더 델리킷하게 크루셜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결과도 그런 쪽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오일러 시스템 쪽하고 비교하면은 이쪽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은 언제나 P는 5보다 큰 프라임 넘버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P가 이레귤러일 때 하는 거예요. P가 이레귤러. P가 왜 이레귤러라는 가정을 하죠? 왜냐면 P가 그 넘버 오브 AI를 이런 걸 나눌 때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P가 뭐 베를린 넘버를 나누든 뭐 썸씽 이런 거 하려면 P가 어쨌든 요걸 한 번은 나눠야 돼요. 근데 이걸 나누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리베스 티어렘에 의해서 한 번 나누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허브란트 리베스에서 한 번 나누는 건 if and only if로 알고 있으니까 P가 이레귤러가 돼야 클래스 넘버를 나눠야지, 이런 얘기들을 모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첫 번째 가정은 이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마줄라 커브 x1 p를 다룰 때 이 가정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p가 2랑 3, 뭐 5 이럴 때면 이거 그냥 마줄라 커브가 p1이에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조금 커지면, p가 커지면 좀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피스 루트 오브 유니티 하나를 고정해요. 그래서 이 넘버 필드를 만들고 이거에 P 실로우 서브 그룹 오브 아이디어 클래스 그룹이에요. 이게 이제 P 파트가 아니라, 이제 A는 P 파트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아까는 C마드 CP라고 했는데 C마드 CP가 아니라 C를 Z에서 ZP로 텐서한 이 P 프라이머리 P 실로우 그룹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G 액션이 있기 때문에 이 G 액션은, 이 갈로아 그룹은 G마드 PG 스타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소 오더가 P-1이에요. 그럼 P-1은 인버터블 하죠. 이 GP에서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요거로 쪼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이덴코포턴트 액션으로 쪼개면, 뭐 스티켈버거 정리할 때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고 나면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로 해서 얘를 아이겐 스페이스로 쪼갤 수가 있고, 그 아이겐 스페이스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리벳이랑 할 때는 P 프라이머리 파트가 아니라 P 파트만 했는데, 이거를 P 프라이머리 파트로 확장했으니까 원소가 더 이제 그 P의 디비저빌리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허브란트 리벳 정리가 요거에 대한 결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오죠. It is natural to ask for precise order. 이게 스티켈버거 정리로부터 이게 PM에 의해서 어널레이트 됐는데, 이게 PM이란 거는 M이란 거는 여기 나오는 이런 B의 1 세타 마이너스 I예요. 여기가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i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원본을 제가 PDF 파일로만 갖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게 PDF 파일밖에 없어요, 원본이. 그래서 얘가 명확하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잘은 모르는데 i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제일 좋은 게 이거라서. 그거의 periodic valuation이 m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베르누이 넘버를 이 제너럴라이즈드 베르누이 넘버의 periodic valuation과 요거를 p를가 몇 번 나누는지 정확하게 같다.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스티켈버거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게 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요게 그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클릭이고 아이겐스페이스가 아드에만 있고 시클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스티켈버거 정리랑 뭐 클래스 넘버 포뮬라, 어널리틱 클래스 넘버 포뮬라의 결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했을 때 각각이 오른쪽이 다 부등호가 생기는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부등호, 각각의 부등호들이 전부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A1이 B1보다 크고 A3가 B3보다 크고 이런 게 쭉 다 있어요. 근데 결과는 프로덕트 오브 AI랑 프로덕트 오브 BI가 같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 그럼 당연히 얘가 원래 크니까 같으려면 이게 다 등호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 B2, B4 얘네들이 B 뭐 짝수 전부 다 1이어야지 곱했을 때 컨트리뷰션 없으니까 이 곱해도 작은 거잖아요. 요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부등호만 알면 요 두 개 부등호를 합치면 얘가 얻어지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클릭인 거는 이 부등호를 얻는다는 거고, 각각을 이치 바이 이치. 그리고 이게 아드일 때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요게 2분일 때 0이라는 얘기예요. 트리비얼하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그럼 이게 전부 같기 때문에 요 각각의 부등호들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를 얻어낼 수 있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번째 파트 요걸 없애고 요걸 지우고 요거 없이 요것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클릭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부등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약간 리벳의 그냥 정확한 다이렉트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리벳의 다이렉트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가 뭐냐면 이제 i가 아드 인티저고 이게 C클릭이고 그러면 오더가 정확하게 이거랑 같다. 역방향인 거죠. 얘가 이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이거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건 이제 유닛들에 관련된 뭐 그런 건데 요거는 별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험 1점까지는. 이 시험 1점에는 이제 사람들이 요게 그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었던 거다.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 내가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이 증명이 메이저랑 리벳의 결과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것의 아이디어를 다 확장해가지고 풀파워로 확장해서 얻어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원소를 그때 전에도 말했지만 리벳은 그 클래스 넘버가 P에서 나눠진다는 얘기는 그런 디그리 P 익스텐션이 클래스 필드 시어리를 이용하면 그런 디그리 P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그 익스프레스 컨스트럭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원소를 이런 엘리먼트를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익스텐션 디그리 P to the M 익스텐션을 Q 뭐 제타 P에서 디그리 뭐 L 요게 P to the M 요런 익스텐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익스텐션을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Q에다가 제타 P에다가 뭐 이렇게 좀 파워를 좀 집어넣은 이런 데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unnamefied고 여긴 namefied고 여긴 unnamefied 이렇게 리스트릭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루트 오브 유니티를 전부 다 집어넣은 필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Q ZN. ZN은 P to the N 플러스 1 루트 오브 유니티. 그러니까 이게 컴패터블 패밀리죠. ZN이란 거는 제타 뭐 제로가 제타가 있고, 제타는 우리가 고정했고, 프리미티브 피스 루트 오브 유니티 하나 고정했고, 제타1은 이걸 피승하면 얘가 되고, 제타n을 피승하면 제타n-1 이렇게 쭉 되게 컴패러블하게 이렇게. 그럼 얘가 프리미티브였으니까 얘도 프리미티브죠. 각각이 다 프리미티브예요. 얘를 n 플러스 1보다 더 작은 수로 거듭 제곱했을 때 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한한 필드, 그러니까 QZ에서 QZ1 이게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이 무한 필드 여기에 있는 이게 F 인피니티죠. 이게 F1이고, 이 인피니티가 여기가 다 레미파이드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P 레미파이드, 이게 토털리 레미파이드 P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레미파이드 익스텐션을 만드는 거는, 여기서 언레미파이드 익스텐션 만들면 여기서 언레미파이드 익스텐션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언레미파이드 익스텐션 찾는 거는 여기서 찾아도 괜찮아요. 토털 레미파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클래스 그룹의 원소를 나누는 애들을 찾는 거랑 저기서 찾는 거랑 같은 건데, 꼭 그렇게 무한 레이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유한 레이어에서 멈춰요. 그게 정확하게 이 P2D, 그러니까 이 N이랑 M이랑 N이 아마 N-1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찾냐면 요 자코비안 버라이어티의 그 특별한 서브 그 코션트 버라이어티, 요거를 이미지로, 그러니까 J1P를 이 자코비안 버라이어티의 J0P에서 가는 이 호모피즘인데, 커널이 시무라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소 사이즈가 지마드 PG 스타의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나눈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그룹이죠. 그러니까 얘 이미지, 요 코션트 아벨리안 버라이어티가 있을 텐데, 이 코션트 아벨리안 버라이어티의 테이트 마줄에서부터 얻어집니다. 피아딕 테이트 마줄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로아 표현을 만들 때 아벨리안 버라이어티 갈로아 표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녀석으로부터 갈로아 표현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리벳의 경우도 그러니까 리벳의 경우를 뭐 우리가 뭐 웨이투 그 커스폼을 세미 커스폼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그 커스폼을 만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맞는데 뭐 좀 제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뭐 질문이 있는 친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어디서 착각했는지를 알아냈어요. 어쨌든 여기서 피토션 택하면 여기에 일부로 그 리벳 정리를 얻어낼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이거보다 조금 더 파이너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와일제 페이퍼가 당연히 리벳 정리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리벳 정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되는 건데, 요 아규먼트를 따라가면 리벳 정리를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똑같이. 리벳 페이퍼도 좀 짧지만 이거가 결국은 리벳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꼼꼼하게 그 델리나파포트 결과, 레이노 결과 그런 걸 메이저 리벳 페이퍼에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갔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오더가 전부 다 P라서, 그러니까 P의 파워가 아니라 그 그룹들 자체가 다 지마드 PG 곱하기 지마드 PG 이런 것들의 뭐 곱이나 익스텐션으로 쓰여진 애들이라 구조가 상대적으로 쉽고, 여기는 지마드 P2D MG 이런 것들의 곱으로 쓰여진 애들이라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오더가 PM 쓴 게 있다고 해서 지마드 P M-L-G 곱하기 지마드 PG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시클릭이란 가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리벳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면 리벳 결과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벳 정리를 하면서 리벳 결과를 소개하면서 설명 안 했던 부분들도 여기서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소위 말한 아이젠슈타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아이젠슈타인 아이디어, 어널레이티브 C. 얘가 이제 아이젠슈타인 아이디어. C는 제가 이제 커스피달 그룹이라고 불리는 어떤 애가 있어요. 커스피달 그룹이라고 불리는 애가 그러니까 커스피달 그룹이라고 불리는 애가 아까 이그젝트 시퀀스를 쓰면 0이 아니죠. 이렇게 쓰고 A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커스피달 그룹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특정한 파트 아까 말한 그 I에 의해서 고정되는 파트를 생각하면 얘가 요 J0P 이미지랑 이제 제로밖에 없어요. 인터섹션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에 똑같은 C랑 아이소모픽 이 카이랑 비슷한 파트가 들어가 있었겠죠. C, 카이, I 이미지가 아이소모픽하게 가요. 커널이랑 안 만나니까, 이미지랑 안 만나니까 요게 잘 가는데, 요 간 녀석이 이 아이젠슈타인 아이디어라고 불리는 얘가 얘를 죽이기 때문에 A에다가 여기는 다 B라고 썼군요. B로 바꾸죠. B, I를 택하면 얘가 얘를 포함해요. 근데 얘 오더가 정확하게 P의 M이에요. 그러니까 얘 오더가 이제 P의 M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커스피달 그룹, 얘가 좋은 후보가 되고, 이 녀석이 알고 보면 G마드 PMG 요 마줄로 보면 얘가 2차원 정도 되고 서브로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꼴의 익스텐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로아 표현이 2디멘셔널 갈로아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기면 리벳이 한 것처럼 그런 익스텐션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벳이 했던 건 P에서 이미지를 봐야 되니까 이 전체가 이리듀서블 그러니까 디렉트 썸으로 쪼개지진 않는다. 그리고 P로 리스트릭션 하면 언네이파이드다. 요거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는 그 리벳이 했던 B is unramified outside. 그러니까 이게 B라는 아벨리안 버라이티가 에브리웨어 군 리덕션을 가져요. 어디서? 오버 Q 제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요 필드에서는 군 리덕션을 갖기 때문에 군 리덕션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런 그 레미피케이션 그룹을 공부했을 때는 언네이파이드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요. 그 리스트릭션을 하면. 그래서 오더가 프라임 투 P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게 리벳의 1, 2, 3, 4 다 확장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리벳의 1, 2, 3, 4를 잘 확장한 디그리 P2D M짜리 익스텐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unnamed cyclic 익스텐션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이거 시클릭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얘가 시클릭이면 이게 시클릭 그룹을 어떤 이 이미지로 익스텐드 한 거. 그러니까 얘가 BI가 사실은 이런 시클릭 그룹 오브 오더 P2DM짜리 어떤 애를 그 C 카이로 익스텐드 한 이런 꼴이다. 그래서 이거를 갈로아 표현 입장에서 갈로아 액션을 잘 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벳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P2D 이걸 다 킵 트래킹 하는 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요 B마드 I라는 아이젠슈타인 아이디어를 쓰고, 결국 turns out to be T를 I로 쪼갠 얘가 G마드 P2D MG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알아서 얘가 T마드 I 마줄이었죠.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그래서 2디멘전으로 나온 거잖아. T마드 I 마줄에 오브 랭크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을 어쨌든 이 전체 페이퍼에서 하는데, 이거의 이 아이디어를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1번 T마드 I가
인썸센스 지마드 피지를 해서 이런 애가 된다. 1번이고 2번은 bi가 2디멘셔널이다. 오버 t마다 i. 이게 원래 항상 2디멘셔널인데 그러니까 2디멘셔널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2디멘셔널이라고 불리는 걸 이거를 소위 말하는 멀티플리시티 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두 가지를 합치고 나머지 엑스트라 이 3번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쉬워요. 3번은 리벳이 이미 했어요. 리벳이 한 거를 이거는 확장해도 돼. 왜냐면 마드 P만 봐도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지금 다 마드 P2D N으로 봤는데 얘를 마드 P로 보면 예를 들면 GL2 G마드 PG 이걸로 이미지를 보내고 나면 이게 정확하게 리벳 시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벳의 정리 때 했던 요 이미지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하지 않다. 요거를 그냥 리벳 시어렘을 쓰면 리덕션에도 여기서도 얘가 위에 요 파트가 마드 P로 해도 살아있으니까 P2D-N으로 하면 당연히 살아있죠. 마드 P로만 해도 살아있으니까 마드 P2D-N으로 죽고 마드 P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마드 P로 죽었다고 해서 마드 P2D-N에서 얘가 죽어야 될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죽는다는 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요 이미지가 정확하게 서브로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되는 1차원짜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고 여기가 0이 아니냐를 말하는 게 세 번째 건데 이건 리벳의 결과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져요. 네 번째 거는 또 리벳이 했던 것처럼 그 델리나 파포트랑 레이노 쓰면 되는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이거 그 각각을 조금 더 리벳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줘요. 근데 리벳이 뭐 틀려서 자세히 써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그 자기 이 페이퍼에 전체적으로 이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아마 레퍼리가 좀 더 꼼꼼하게 써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요 첫 번째는 또 쉽지 않은데 첫 번째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바운드 해야 되고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T마드 I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요거를 보여야 돼요. 요걸 보이는 게 아이젠스타인 시리즈의 어떤 레지두 값을 이용해서 보일 수도 있고 요게 아이젠스타인 시리즈 같은 걸 써야 돼요. 요게 쉽지 않은데 요거를 시클릭이라는 가정으로 얻어내요. 시클릭이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이거로만 단순히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이젠스타인 시리즈 같은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이걸 얻어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따라가면서 보이겠죠? 이 방향으로 P2N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거는 요거는 쉬워요. C의 오더가 그래요. 얘 크기가 이건데 얘가 이걸 어나일레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T마드 I에서 이거의 이건 시클릭 그룹이기 때문에 엔도모피즘으로 가는 서젝션이 생기는데 요거의 오더가 P2DM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오더를 나눈다는 건 오더가 얘가 얘 오더를 나눈다는 건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어떤 의미로 쉽고 이 방향이 YG가 기여한 거다. 실제로 보면은 그 오더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죠? 쿠버트 랭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쿠버트 랭이 그거를 그 P2DN짜리 정확하게 그 그룹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건데 본질적으로 이 페이퍼는 그 마줄라 커브에 대한 그 아리스메틱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오버 Q에서도 하고 오버 Z에서도 하고. 오버 Z에서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게 프라임 L을 고르고 어떤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이런 커브의 X0, 1 이거에 오버 L에서의 FL 혹은 FL 바에서의 요 기하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하학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L이 P랑 같지 않을 때는 좀 make sense 해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좀 소위 말한 굿 리덕션을 가져요. 이게 마줄라이 프로블럼을 푸는 거기 때문에 굿 리덕션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엘리틱 커브 오버
finite field랑 거기에 이제 레벨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포인트 오브 오더 P 이런 거를 분류하는 그 문제, 커스피달 포인트가 아닌, 커스피 아닌 다른 점들에서 그런 걸 분류하는 문제에 이제 답을 주는 콜스 마줄라이 스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L이랑 P랑 같으면 이게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게 배드 리덕션인데, 배드 리덕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드 리덕션에서 좋은 종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 이런 거, 이런 그 싱귤러 포인트가 있어도 두 개의 커브가 딱 이렇게 트랜스버설리 만나는, 이게 인터섹트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인터섹트하는 트랜스버설리 인터섹트하는 이런 걸 이제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세마이 스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 세마이 스테이블은,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블 커브,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 이런 거는 이제 커브의 모듈라이를 문제를 풀 때 이제 등장한 개념인데, 이제 먼퍼드가 이제 도입한 개념인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 이런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들은 상대적으로 이론이 수월해져요. 이럴 때는 배드 리덕션을 갖는데, 지금은 적당한 곳에선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이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링 오브 인티저,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델린 라파포트 모델이에요. 델린 라파포트가 이거에 대한 이론을 공부 잘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J가 아니라 X1P 제곱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건 이렇게 델린 라파포트 모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레벨을 한 번만 나눌 때, 이 PL이 레벨 한 번만 나눌 때만 가능해요. 이럴 때는 이제 캐츠 메이저가 드림펠트의 그 드림펠트 레벨 스트럭처를 이용해 가지고 1985년도에 해결해요. 델린 라파포트가 이제 3년도에 퍼블리시된 1972년도 뭐 이쯤부터 된 거라면 한 10년 동안 더 걸렸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이걸. 근데 이제 그로산디에기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로산디에기 직접 해결한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 아틴 윈터 이런 사람들도 증명했고, 정확하게는 누가 증명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 세마이 스테이블 리덕션 시어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리 세마이 스테이블이다.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커브는 어느 정도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으로 올리면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을 가져요. 항상 이 배드 리덕션 같은 걸 갖는 이 그 커브 시얼인데, 근데 이런 거를 알고 나면 예를 들면 X1의 P2DN에 어디서 얘가 얼마만큼 가야 세마이 스테이블이 되고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을 택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 P가 N이 3보다 커지면 더 복잡해요. 2일 때는 알려져 있는데 3일 때도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다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알려지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원래 한 2009년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제리드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막 썰을 풀고 다니는데 자기가 이거 해결했다고. 근데 이제 퍼블리시 된 거는 뭐 프리프린트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퍼블리시 된 건 2016년인가? 그러니까 거기 인벤션에 실렸어요. 이 세마 스테이블 모델이 사실상 소위 말하는 요즘에 피터 슐체가 하는 퍼펙토이드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약간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돌리면, 그래서 이제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에 관련된 그 페이퍼가 사실은 이 구조를 분석하는데 퍼펙토이드 스트럭처가 좀 잘 드러났다.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5년, 73년 이때 뭐 이제 다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 세마이 스테이블 모델을 찾으면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기 쉬우니까 조금, 그러니까 레미피케이션을 허용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결국은 이제 PID 카트 시얼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P가 많이, 그러니까 레벨을 많이 나누면, L이 레벨을 많이 나누면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는 P가 한 번밖에 안 나누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론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그 와일즈가 하는 작업은 먼저 마줄라 커브에 대해서 그냥 오버C에서 먼저 공부를 해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했던 거, 이건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희랑 했던 거가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레벨 N이 P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좀 잘 써요. 꼼꼼하게 쓰고 여기에 커습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커습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커습에 대해서 커습의 그 해케 액션, 갈로아 액션 같은 걸 다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케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해케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액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다 공부해요. 그리고 아킨레이너 인볼루션이 어떻게 액팅하는지도 다 공부하고 각각 커습들이 어떻게 액팅하는지 봐요. 근데 예전에 제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x0p의 커습은 제로랑 인피니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x1p에는 커습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p-1개가 있고 여긴 두 개예요. 커버링의 디그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커습에서는 언네이파이드하고 제로 위에 살고 있는 커습들이 소위 말하는 0, a 이런 꼴이고 무한대 위에 살고 있는 애들이 0, 뭐 b 이런 꼴이에요. 여기에 이게 제로 커습 이런 애들을 이제 제로 커습이라고 부르고 이래 이제 무한대 커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해케링을 정의하죠. 그런 걸로 다 제너레이트 되는 애가 해케링이다. 그래서 얘 액션이 커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커습의 인베리언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구하면 이 인베리언트 스페이스가 왜 중요해요? 갈로아 액션이 정확하게 스크라타믹 그 마드피 스크라타믹 캐릭터가 이 대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고 그거의 아이겐 스페이스가 우리가 찾고 싶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오더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베르누이 넘버, 제너럴라이즈 베르누이 넘버의 피아디 밸류에이션이랑 같다. 이게 이 쿠버트 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해케링은 일종의 Z 위에서 그러니까 Z 위에서 이게 파이나이트 프리예요. 파이나이트 프리 엘지브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마줄로 보면 Z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유한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약간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건데 걔를 이제 컴플리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프라임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프라임 아이디어 하나로 그 로컬라이즈를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컴플릿 로컬 링이 되는데 디스크릿 밸류에이션 링이 되는데 프라임 아이디어 하나로 하지 않고 P 프라임 넘버로 하면 프라임 넘버가 위에 그 링 오브 인티저에서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쪼개지는 게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으니까 맥시멀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마이 로컬링이 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TP로 로컬라이즈를 하면 맥시멀 아이디어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하게 여기에 맥시멀 아이디어 하나 고정하고 그 맥시멀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 채널 이걸 죽이는 아이디어 i는 명확하게 쓸 수 있어요. i는 명확하게 쓸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i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p2d-n이 들어있는데 p2d-n 대신에 p를 집어넣으면은 맥시멀 아이디어이 되거든요. 걔를 m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m은 그리고 이 tm 말고 나머지 맥시멀 아이디어들을 그냥 다이렉트 팩터로 쪼개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마이 로컬링의 구조를 보면 세마이 로컬링은 그거의 맥시멀 아이디어로 로컬라이즈한 컴플릿 로컬링들의 디렉트 프로덕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디렉트 프로덕트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TM 프라임으로 그냥 다 묶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보통 아이디어를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어라고 불러요. 왜냐면 아이젠스타인 시리즈랑 합동을 주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X1P가 아니라 X0P였으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TL-L-1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 카이 인버스 파트가 없어져요. 그리고 UP-1이고 이거는 요 팩터는 없죠.
요 팩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팩터가 사라져서 이거 A는 트리비얼하게 액트하기 때문에 카이 인버스도 카이 인버스 A도 다 트리비얼하게 액트할 수밖에 없는 애들인 거예요. 왜냐면 요 다이아몬드 브래킷이 그 X0 피해서는 트리비얼하니까. 그래서 이걸 트리비얼하게 놓고 보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어이고, 요거는 이제 베리 메이저가 그 마줄라 커브스 앤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줄라 커브스 앤 더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어라는 아주 유명한 페이퍼, 요거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다뤘고, 지금 여기서는 이걸 확장해서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여기 말한 27번이 그걸 거예요. 메이저의 페이퍼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이 커브는 사실은 지너스가 크기 때문에 그룹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거에 자코비안으로 가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하면 다루기가 없으니까. 자코비안 버라이티로 가면 얘는 이제 아벨리안 버라이티 오버 Q가 되는데, 얘에다가 P 토션 포인트, P 파워 토션 포인트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P 파워 토션 포인트는 이제 그 오버 Q에서는 이제 파이나잇이니까 파이나잇 그룹 스킴이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스킴 시어레틱 클로저로 네론 모델이라는 걸로 쪽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네론 모델이 등장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네론 모델이 얼마나 어렵냐면, 그 그로산디액은 네론 모델의 존재성, 앙드레 네론이 이 네론 모델이 존재한다, 뭐 이거를 증명을 했는데, 그로산디액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너무 복잡해서 그로산디액은 자기 이해 못한다고 자기 제자인 미셸 레노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레노는 잘 이해했어요. 곧잘 이해해서 자기도 나름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그로산디액의 언어로. 앙드레 네로는 아마 그 앙드레 메이유 언어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더 그 그로산디액이 잘 이해를 못하는 언어인데, 뭐 그로산디액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어떤 그 스킴이 훨씬 더 잘 먹히니까 그 메이유 프레임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 네론 모델이라는 거는 존재성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네론 모델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 책을 보면 차근차근 자기를 증명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냥 너 네론 모델 존재 증명하는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냐, 이런 거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앤드루 와일즈가 페르마 원자력 정리를 증명했는데 그 디테일을 다 증명을, 꽤 많은 걸 네가 손으로 써봐라라고 하면은 그걸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계에 많이 있는데, 앙드레 그러니까 네론의 그 네론 모델의 존재성에 대한 페이퍼, 그러니까 존재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진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로나 카이스케 그 레졸루션 오브 싱귤레리티 같은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람들이 얼터네이 루트를 알든가 뭔가 이게 아이디어를 조금 아는데, 앙드레 네론 거는 더 이제 좀 묻힌 거죠. 그러니까 뭐 히로나 카이스케 거도 많이 묻혔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따라가면, 디테일을 따라가면 맞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컨펌한 많은 수학자들이 있었지만, 그걸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리커버해 가지고 외우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한테 많이 쓸모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니까 쓸모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퇴화되는 거예요. 이 앙드레 네론 증명도 이 네론 모델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는 너무 유용한데, 이게 직접 이 증명을 쓸 수가 없는데, 네론 모델이 뭐냐면 아벨리안 버라이티 오버 Q가 있으면 얘를 일종의 스프레드 아웃하는 거예요. Z 모델로. 근데 분명히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또 멈췄네요. 이거 좀 다시 공유할게요. 이게 파일 용량이 커서 가끔 이제 공유를 하다가 제가 쓰다 보면은 파일 용량이 큰 경우는 이렇게 가끔 멈춰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앙드레 네론이, 네론 모델이 어떤 거냐면, 러프하게 소개하면 A 오버 Q, 아벨리안 버라이트 오버 Q가 있으면 엘리트 커브도 네론 모델이 있어요. 그 엘리트 커브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커브 공부할 때도 이 네론 모델을 공부하게 되는데, A 오버 Q가 있으면 얘를 정수에서 기하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쫙 스프레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정수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필드 익스텐션, Q의 필드 익스텐션들은 넘버 필드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얘를 unnamefied everywhere가 되는 애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unnamefied가 아니야. 어디 점에서는 ramification이 생겨. 이런 점처럼 ramification은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ramified 되는 이런 가지치는 거잖아요. 가지치는 이렇게 가지치는 이런 싱귤러리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unnamefied 커버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클래스 넘버가 1인 거랑 같은 건데 그랑 같은 이유로 아벨리안 버라이티도 이렇게 Z로 확장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디선가 깨져. 근데 그 깨지는 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이냐, 어떤 프로퍼티를 얻고 어떤 프로퍼티를 잃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벨리안 버라이티라는 거는 컴팩트한 오브젝트예요. 토러스 같이. 근데 얘를 Z로 확장하다 보면 컴팩트한 걸 유지하고 갈 수도 있어. 싱귤러리티가 생기더라도. 그러면 어떤 때는 싱귤러리티를 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컴팩트한 걸 버리고 얘랑 가장 가까운 뭔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런 모델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애초에 아벨리안 버라이티라는 거는 보통 자코비안 버라이티 같은 걸로 얻는 건데 그 아벨리안 버라이티로 오는 이유는 아벨리안 그룹이다. 아벨리안 버라이티는 그룹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그 그룹 구조가 있는 애인데 Z로 확장해도 그룹 구조가 유지되는 그런 애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파서블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어떤 그룹 구조를 갖고 있는 애. 프라퍼한 건 좀 깨질 수 있어도 그룹 구조를 갖고 있는 가장 근사하는 녀석이 있냐. 아벨리안 버라이티는 항상 그런 근사할 수 있는 녀석이 있고 그런 애들을 네론 모델이라고 불러요. 소위 말하는 네론 매핑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유니버설 오브젝트인데 그런 네론 모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론 모델이라는 거를 뭐 존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네론 모델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론 모델을 계산한다는 거는 얘를 오버 Z에서 그러니까 오버 Z에서 말한다는 건 이 프라임 넘버 L마다 A 오버 FL이라는 게 뭐 FL 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야 돼.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스페셜 파이버라고 부르는데 이 스페셜 파이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이 스페셜 파이버를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는 애가 이제 레이노드 정리예요. 레이노가 뭐를 했냐면 이 커브의 자코비안 버라이티로 얻어진 애들의 스페셜 파이버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분석했어요. 특히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녀석은 이런 네론 모델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네론 모델 안에서 이 네론 모델 안에서 그 아까 말한 그 A의 P to the N 이런 거에 이건 Q에서 정의된 건데 이 파이나이트 그룹 스킴의 이 자리스키 클로저를 택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애.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이 돼요. 이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이라는 게 뭔지 이 되게 이제 그 SGA7 그 임덕상 선생님이 쓴 건 뒷부분이고 앞부분인가? 하여튼 SGA7 첫 번째 권에 이 모노드롬이 관련된 이런 그 그로산디에게 이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다뤄지는 애인데 얘가 이제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이에요.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이라는 거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도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쿼지 파이나이트는 도대체 뭐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론 모델을 다루면 어쩔 수 없이 항상 등장하는 녀석인데 얘를 좀 적당히 알아야지 베리 메이저 페이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베리 메이저 페이퍼 그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어 페이퍼에 보면 첫 번째 프리리미너리 파트에 갑자기 이제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메인 그 대상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써놓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SG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그 앤드루 와일즈가 얘기해요. 요즘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잘 쓰여진 거는 브라이언 콘네드가 쓴 여러 가지 아티클을 본다든지 아니면 BLR이라고 불리는 보쉬 레이놀드. 내가 이거 얘네들은 이름을 제가 잘 못 내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이 BLR의 네론 모델이라는 책이 그냥 그러니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걸 뭐 당연히 꼼꼼하게 잘 읽으면 네론 모델의 존재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지 못했는데 이런 이제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키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마 챕터 7에 보면 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피토션 택하고. 근데 피토션 택하는 거 말고 그 안에 아이디얼에 대해서 아이디얼의 커널을 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아이디얼의 이 해키 오퍼레이터들이 다 사실은 아이소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커널이 파이나이트해요. 그래서 커널이 파이나이트한 것들의 인터섹션을 막 다 취하면 어떤 녀석이 생기는데 이 녀석이 아주 갈로아 표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거에 이제 P 디비저블 그룹이라는 걸 택하면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낯선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근데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킨 P 디비저블 그룹은 이 PRD 카치 시어리 하는데 그냥 첫 번째 그 단계예요. 그냥 그래서 그 요즘에 모던 그 이쪽 PRD 시어리를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완벽하게 몰라도 그냥 좀 느낌은 갖고 있어야 돼. 그냥 얘네들이 뭐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이미 이게 나온 거고 소위 말하는 그 테이트 마줄의 약간 듀얼 버전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이용해서 또 테이트 마줄도 듀얼로 듀얼 같이 이렇게 만들고 P 디비저블 그룹에 그래서 얘가 프리 오브 랭크 2가 된다. 프리 오브 랭크 2가 된다는 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그 자코비안 디멘전 2짜리 자코비안 버라이 그러니까 디멘전 2짜리 갈로아 표현을 만들 때 이 사실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그 뭐 간단한 증명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저 페이퍼에도 다 잘 나와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건 그냥 메이저 페이퍼의 내용들이 잘 확장된다. 이건 다 사실 메이저 페이퍼에 나왔던 얘기라 좀 간단하게 요약한 경향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번에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이걸 다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거의 그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이 뭐냐? 결국은 어떤 투디멘저널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토션 같은 게 몇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텐서 큐를 했기 때문에 토션들은 몇 개 없어서 제너럴하게 투디멘저널짜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전에 했던 아이클러 시몰 아이소모피즘처럼 그 H1이 이거는 H1은 이제 듀얼리티니까 소위 말하는 H1 뭐 X에 뭐 C 이게 사실은 두 개로 쪼개지죠. 뭐로 쪼개지냐면 S2랑 S2바. 그러니까 이게 하찌 디컴포지션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거로부터 사실 얻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몰로지는 랭크가 2개니까 그걸 이제 또 텐서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피토션 레티스에서 피토션 택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랭크 2인 거는 프리 오브 랭크 2인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센스에서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토션이 이거는 이제 이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얼로 생각할 때는 아이디얼 토션을 하면은 그런 몇 개의 토션이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사실은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시클릭 서티의 그런 이제 A가 이제 시클릭이라는 가정이랑 사실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프리 오브 랭크 2가 된다는 게 그랑 이제 완벽하게 연결은 안 되지만 그런 거라고 이제 그런 거에 비슷한 뭔가 완벽하게 우리가 핸들링 하고 싶은 얘를 알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J1 요거에 P2D 뭐 N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이런 걸 K가 아니라 뭐 링 오브 인티저에서 그러니까 Z 같은 걸로 확장하는 거에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를 어디서 해요? 오버Q에서. 그래서 오버Q에서는 당연히 아이클러 시무라 릴레이션 같은 걸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요 L이 없었는데 요 다이아몬드 브래킷이 없었죠. 그 왜냐면 J0P에서 했으니까 J0N에서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스트럭처 오버 Q에서 얻고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들을 찾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갈루아 마줄로서 갈루아 액션을 2디멘전al 갈루아 레프레이션을 만들 때 얘네들이 그런 구성 요소가 돼서 조단 헬더 팩터가 되거든요. 이게 아이젠스타인 시리즈, 아이젠스타인 아이디얼 페이퍼에서도 이런 것, 요 캐릭터 트위스트만 없는 이런 애들이 대상이 돼서 걔네들의 이제 익스텐션 꼴로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리듀서블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건데 그 밑에 그 로어 다이아고널이 0인 애가 나오는 건데 그런 이제 석세스블한 익스텐션이 되냐. 그래서 얘네들이 소위 말한 그런 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메이저의
페이퍼의 챕터 14 쪽에 나오는데요. 114 여기 써있죠. 이 메이저. 그걸 이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1차원들의 익스텐션 꼴로 되겠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2x2 매트릭스면 여기가 항상 0이 되는 애들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파트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뭐 사실은 티피컬이에요.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테크닉이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언 포 컨스턴스 이런 것들이 다 메이저에 나온 테크닉들이에요. 메이저 페이퍼에. 메이저 페이퍼가 길기 때문에 이 테크닉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프로포지션 4.2는 요런 식으로 된다. 그거가 메이저 페이퍼의 결과가 잘 확장돼서 그 구조를 Q에서 공부한다. Q에서 공부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P에서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마줄라 커브에 대해서 할 때는 중요한 거는 L에서 하고 싶은데 여기 제가 지웠네요. L에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FL을 바에서 하고 싶은데 L이 P가 아닐 때는 좀 쉽고 L이 P일 때만 얻는 거예요. L이 P일 때 얻는 게 바로 이 스트럭처의 P인데,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델리-나파포트 모델을 써야 돼요. 델리-나파포트 모델이 얘가 설명한 걸 쓰는데, 델리-나파포트 모델은 Q에서 그린 게 아니라 Q 제타 P를 집어넣은 데서 그거의 토털리 리얼 서브필드, 맥시멀 토털리 리얼 서브필드 필드인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링오브 인티저죠. 그래서 여기서의 모델을 델리-나파포트가 아주 잘 디스크라이브 해놔서 거기서 이제 로컬라이즈 그 컴플리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델을 얻는데, 결국 모델이 이런 식으로 DNA처럼 생겼다. 근데 이게 X0N도 마찬가지. X0N도 이런 식으로, X0P도 이렇게 생겼고 X1P도 이 필드 위로 올라가면 이런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고,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커습이 여기 무한대 커습들은 다 여기 있고 제로 커습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X0P도 마찬가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 그 컴포넌트들이 두 가지가, 뱀 두 마리가 각각 밑에 있는 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커브를 뭐 C 인피니티, C 제로라고 컴포넌트를 쓰는데, 그렇게 쓰고 싱귤레리티가 소위 말하는 요 엘립틱 커브, 요거는 이제 싱귤러 포인트가 엘립틱 커브랑 어떤 레벨 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그 엘립틱 커브가 슈퍼 싱귤러 엘립틱 커브일 때 정확하게 저렇게 싱귤레리티가 벌어진다 라는 게 델리-나파포트 모델이에요. 델리-나파포트 모델은 델리-나파포트 그 150페이지 되는 그 논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믿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이 DNA 구조를 갖는 C0, C 인피니티 이런 게 있고, 여기 만나는 건 슈퍼 싱귤러 포인트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델리-나파포트 페이퍼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안 썼으니까 얘가 차근차근 거기서 이 CRM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요. 근데 이런 거는 대수기하를 잘 모르면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런 그림이 있고 얘네들이 포인트가 어디서 만나고 얘네들이 어떤 거다라고 그냥 직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대수기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면 기회가 되면 이걸 이제 이해하는데, 대수기하를 알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어떤 싱귤러 커브들의 어떤 식으로 그 공부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그 싱귤러 포인트에서 로컬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더 많이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나면 이런 두 가지 커브의 구체적인 모델들과 그거의 이미지랑 인베딩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서 이제 네론 모델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이기 때문에 네론 모델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거의 네론 모델은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가 있으면 모델, 여기 이제 네론 모델의 이거의 자코비안 버라이티의 네론 모델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레이노의 시어리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다음 시간이든 뭐 다다음 시간이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랑 이 델리-나파포트 모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네론 모델의 장점은 Q에서 정의된 몰피즘들이 다 여기로 잘 확장돼요. 몰피즘이. 맵들도 잘 확장돼. 그룹 구조 잘 확장되고 맵들도 자연스럽게 인듀스되고 다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던 게 잘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키 오퍼레이터들, 아킨레노 인볼루션들, UP 오퍼레이터들 이런 거 다 정의 잘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이 해키 액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이클러시무라 릴레이션을 P일 때도 계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의 스테이블한 각각의 이제 맥시멀 아이디얼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 증명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마줄라 커브니까 마줄라 문제를 푸는 뭐 페어 혹은 트리플을 이렇게 쓰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 작동하는지를 차근차근 계산해서 여기 이제 파이나이 필드니까 오디네리 포인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슈퍼 싱귤러 엘립틱 커브, 오디네리 엘립틱 커브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런 특별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싱귤러 엘립틱 커브는 원래 싱귤러하진 않지만 마줄라 커브 입장에서는 싱귤러 포인트가 돼요. 델나버프트 모델을 제가 여기 이제 슈퍼 싱귤러 엘립틱 커브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슈퍼 싱귤러 엘립틱 커브는 싱귤러하지 않은 애인데 이 마줄라 커브에서는 싱귤러한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액션을 알고 나면 그 각각 파트에서 이걸 다 증명하는 게 이 엘립틱 커브 오버 파이나이 필드에 대한 얘기들을 다 공부해야 각각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아 걔가 사실은 답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브 다이어그램을 풀어야지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그 계산을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 엑스퍼트들한테 멜로운인데 이제 그 앤드루 와일즈가 이거를 뭐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려줬다고 해도 엑스퍼트만 알지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이거 자기가 차근차근 다 써서 리얼라이즈 한 거. 이때만 해도 엘리트 커브에 대한 그 이론들이 막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히 쓰여진 건 없으니까 이런 좀 그로산딕 스타일로 다시 쓴 거죠. 다 써서 그거의 맵들을 이용해서 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아벨리안 버라이티의 그 피파워 토션 혹은 그거에 죽는 애들에 대한 그 액션을 아는 거죠. 여기서 얘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Q 익스펜션하고 디퍼런셜인데 이제 마줄라 폼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리벳이 했던 그 마드 P 마줄라 폼처럼 마드 P2DN 마줄라 폼 같은 걸 계산하려면 그 Q 익스펜션이 그 링 오브 인티저에 들어있는 애들을 그걸 이제 임의의 링으로 확장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요게 일종의 플랫 해가지고 요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코엔 맥콜리라고 해서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공간이에요. 듀얼라이징 슈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슈프 오브 레귤러 디퍼런셜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귤러 디퍼런셜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 듀얼리티 같은 거 할 때는 그 마줄라 폼 S2랑 우리가 대응시킬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멀 커브 노멀이라는 거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냥 별 색다르지 않은 커브 그러니까 어떤 좋은 커브 굿 커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컴팩트 프라퍼하고 이 프라퍼 스무스 뭐 이런 좋은 커브들에서는 오메가 1이랑 이런 걸 대응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싱귤러 커브예요. 이게 이런 거 이런 데서는 듀얼리티 시어리 듀얼라이징 슈프 같은 걸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레귤러 디퍼런셜이라는 걸 해요. 혹은 로젠리 디퍼런셜 뭐 이런 거 얘기 있는데 이런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만나는 점에서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두 개가 만나니까 컴포넌트 두 개가 만날 때 이쪽 커브에서 있던 디퍼런셜로 봤을 때 여기서의 레지두 값 이쪽에서 봤을 때 레지두 값 그 두 가지 값이 레지두가 서로 부호만 다르고 값이 같아서 딱 붙일 때 더해서 0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즘 그 싱귤러 포인트에서 이 커브 디퍼런셜로 봤을 때는 여기 싱귤러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걔네들에서는 레지두 그러니까 포를 가져도 돼. 심플 포를 가져도 되는데 레지두 값이 얘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상쇄가 되게. 그래서 마치 싱귤러 포인트가
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을 이제 레귤러 디퍼런셜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레귤러 디퍼런셜이 그런 그 위에 거 위아래를 바꾸는 두 컴포넌트를 바꾸는 게 아킨레너 인볼루션인데 아킨레너 인볼루션에 의해서 부호만 다른 애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죠? 어딨냐? 오디너리 더블 포인트를 가질 때 이런 캐노니컬 슈프 오브 디퍼런셜을 잘 정의할 수가 있어요. 걔는 such that the sum of residue가 제로가 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sum of residue가 제로가 되면 심플 폴을 갖는데 sum of residue가 제로가 된다는 거는 레지두가 없으니까 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커브에서는 폴이 있는 거고 이 커브에서도 폴이 있는 거고 걔가 만났을 때 약간 상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의 애들이고 그런 걸 이용하면 얘가 이제 고렌스타인 링이 돼가지고 듀얼리티를 줘요. 이 고렌스타인이란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듀얼리티에 필요한 애다라고 배우면 되는데 그 정수론하는 애들 중에서 대수기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정수론 시작하고 페르마 마지막 정리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이 고렌스타인을 보면 그 헤케 엘지브라가 나중에 그 고렌스타인 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플리트 인터섹션 고렌스타인 링이 되는데 여기 나오죠. 컴플리트 인터섹션이 돼서 그래 고렌스타인 된다. 요게 바로 그 와일즈가 한 페이퍼에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거기서 정의에 따라서 그냥 외우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기하학적인 거예요. 고렌스타인은 러플리 말하면 그런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일종의 듀얼리티가 어떤 썸센스 듀얼리티가 워킹하는 링이 고렌스타인 링이고 컴플리트 인터섹션은 그러니까 PN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여러 개의 하이퍼 서피스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이 컴플리트 인터섹션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만났다는 거예요. 여집합이 잘 되게. 예를 들어 3차원 공간하고 2차원 공간이 만났어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얘네들이 제너레이트하는 공간이 약간 5차원 공간을 제너레이트하고 만나는 거는 뭐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2차원이 3차원 안에 딱 들어가는 경우면 제너럴한 상황이 아니죠. 특정한 상황이잖아.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소위 말한 커브 두 개가 있으면 랜덤하게 만나면 평면에서 랜덤하게 만나면 몇 점에서 만나고 그런 배조 정리 같은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서로 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컴플리트 인터섹션은 그런 게 잘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쓰면 그 있는 폴리노미얼 링 공간에 제너레이터가 있을 거고 그걸로 이 녀석의 이퀘이션을 쓸 때 이퀘이션의 개수랑 그거랑 얘 차원이랑 그런 게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질 때 컴플리트 인터섹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제너럴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인터섹션이 잘 됐대. 그럴 때 이제 컴플리트 인터섹션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처음에 그냥 정의를 보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얘네 둘 다. 근데 그 기하학적인 어원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대수적으로 그 바꿔서 설명하면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 고렌스타인 링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듀얼리티를 하고 그 듀얼라이징 시프가 그 이런 레귤러 디퍼런셜이 되는 거고 걔를 이용하면은 뭐 똑같은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q 익스펜션도 할 수 있고 q 익스펜션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 q 익스펜션 프린시플을 또 안 넘어가네요.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q 익스펜션 프린시플을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한 이것도 이제 메이저가 이미 했던 아주 유명한 방법인데 그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 지금은 이제 파이나이트 플랫은 안 되고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이 있을 때 이 쿼지 파이나이트 플랫 그룹 스킴의 스트럭처를 봐야 되는데 이 스트럭처에 그쵸? 이 스트럭처에 이런 타입밖에 없는데 이런 타입 중에 특별하게 지마드 그러니까 요 지마드 P2DR 요걸 이제 에탈 콘스탄트라고 하고 이걸 이제 뮤 타입이라고 하는데 트위스트 오브 콘스탄트 그러니까 까띠의 듀얼 오브 콘스탄트 근데 콘스탄트 그룹 스킴이 몇 개 들어있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이 안에 이 M2D R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들어있을 수 있냐면 메이저가 한 증명은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요. 나머지는 다 이런 타입이에요. 이게 2차원인 걸 보이고 싶은데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라고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2차원이 아니든 100차원이든 10,000차원이든 얘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얘예요. 얘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얘야. 100차원이든 10,000차원이든 얘는 하나고 얘는 다야. 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보이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런 그 Q 익스펜션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리시티 원 같은 걸 이용해요. 그 좀 더 쓰면 까띠의 맵을 이용해서 얘가 Q 익스펜션 안으로 들어가서 까띠의 맵에 의해서 고정되는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1차원밖에 못 만들어낸다. 얘는 이제 맥시멀 아이디얼로 들어가면 피토션을 택해서 들어가면 하나밖에 못 들어가서 얘가 나중에 이게 그거 지마드 P2D R P2D NG의 사이 이런 팩터가 한 개뿐이라는 거를 증명할 때 이 결과가 쓰여요. 이거는 그냥 메이저가 했던 결과를 이런 경우에도 잘 확장된다는 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 페이퍼가 좀 다 꼼꼼하게 다 읽었으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디테일을 읽는 것이 어려워서 제 대학원 시절에 이게 되게 중요했을 텐데 이걸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제 졸업 논문 쓰는데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여기에 있는 걸 제 언어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보단 근데 그 쉬운 상황에서 이 언어들을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제 방식으로 그걸 쉬운 걸 메이저 페이퍼에서 다 얻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아규먼트를 썼는데 나중에 이 페이퍼를 여러 번 이게 다시 접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썼던 테크닉들이 거의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이해했으면 바로 제 것 쪽에 어플라이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모르고 제가 메이저 페이퍼를 제가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해서 J 제로 뭐 N 이런 이론으로 확장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J1 쪽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아주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여기 다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제 대학원 생활이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항상 어떤 어려운 논문들을 동기 없이 친구 없이 아니 모티베이션 없이 뭐 공부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혹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할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그냥 높아심에서 해주면 만약 이 페이퍼가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조그만 힌트가 있으면 그걸 그냥 좀 라인 바이 라인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는 건 도움이 돼요. 언제 걔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몰라. 그러니까 많이 아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인데 또 어려운 점은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많아. 어떤 게 나한테 꼭 필요한 논문이고 언제 나중에 도움을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인데 저도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못 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 페이퍼들이 자연스러운데 근데 자연스럽다고 해서 제가 이걸 다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웍들은 그러니까 J1, J0랑 J1이랑 J1P랑은 구조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걸 꼼꼼히 다 따라간 건 이분이 굉장히 잘한 거고 저는 약간 이미 알려진 것들이 많아서 조금 쉽게 써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걸 완벽하게 읽진 않더라도 전에 어떤 친구가 이걸 이제 프레사이즈 오더에 대한 질문을 해서 또 이거를 일부를 소개하고 그 일부들의 그곳에 필요한 개념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건 이제 커널을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캐릭터리스틱 P에서 그 캐릭터리스틱 P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보니까 얘랑은 너무나 달라. 얘는 배드 리덕션이고 얘는 군 리덕션이에요. 그래서 아벨리안 파트에 있고 얘는 아벨리안 파트가 없고 뭐 약간 아벨리안 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 네론 모델 아벨리안 파트는 얘는 왼쪽에는 얘는 없고 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해 보면 얘
온전히 얘에 대한 이론을, 얘 거에 대한 이론을 요거로 두 개로 쪼개지니까. 근데 쪼개지는데 심지어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얘에 대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네론 모델에서 해킹 액션 뭐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이 커스프에서 오네 커스피달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 쿠버트 랭이 계산한 그 그룹이 정확하게 A에 들어있다. 얘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얘가 하나밖에 없다. 이 아벨리안 버라이티의 FP 포인트에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G 마드 P2D N G 사이가 1차원이다 라는 얘기랑 동치해요. 그래서 이게 엠모스트 오더가 P밖에 안 된다. 이건 아까 말한 그 Q 익스펜션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그 이 맵이 까띠의 맵에서부터 오는데, 근데 요거는 핵해 액션이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1차원밖에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그 메이저의 페이퍼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원밖에 안 돼서 오더가 엠모스 P니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갈로아 표현을 정확하게 만드는데 이 그러니까 MRD 그 M 디비저블 그룹에서 요 아이소진을 이용해서 요 아벨리안 버라이티의 M 디비저블 파트랑 아이소모피즘을 얻은 다음에 얘에 대한 구조가 이 M 디비저블 구조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랑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 몇 개 들어있냐.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건 하나, 나머진 요거. 그래서 그거에 이 구조를 계산했더니 얘는 알고 봤더니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컨스탄트 하나를 그 익스텐드 한 꼴밖에 안 된다. 얘로 익스텐드 한 꼴밖에 안 된다. 두 개밖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차원이 두 개다. 이 에탈 파트는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얘가 이 에탈 파트를 이 녀석으로 하내고 얘의 구조를 공부해보니 뮤피 타입이다. 그러니까 까띠의 듀얼을 하면 컨스탄트 파트가 나오는 애다. 이게 결국은 다 메이저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걔가 이 아벨리안 버라이티 코션트에서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갈로아 레프렌테이션을 만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등장했던 갈로아 표현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갈로아 표현은 요거로부터 얻는다. 이게 B의 M이고, B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등장한 요 아벨리안 버라이티를 코션트 한 애다. 요 M. 이렇게 해서 이 M이란 거는 이 아이소지니의 커널을 얘기해서 얘를 그러니까 A를 아주 조금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갈로아 표현과 살짝 거의 무관한 인디펜던트한 애를 좀 쪼개주면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얻은 애가 원래 답이다. 얘가 답이다라는 건데 이걸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스크라타믹 시어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이와사 메인 시어리 그러니까 이와사 메인 컨젝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 스티켈버거 시어렘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와사 시어리를 조금 해서 이렇게 L 펑션들 이용해서 어나일레이터, 피아딕 L 펑션 우리 했던 그런 걸 이용하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답이 우리가 원하는 파트가 정확하게 그 사이즈랑 같아서 그래서 결론이 끝난다. 이 오더랑 이거랑 같다. 이래서 CRM 1.2도 증명된다. 뭐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CRM 1.2는 아주 증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 CRM 1.2예요. 이거 오타고 오타가 좀 많아요. 이 페이퍼에. 근데 오타가 많은데 그 막 엄청 틀린 결과들은 거의 없어요. 오타만 좀 있고 오타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스크라타믹 시어리 쪽은 제가 굳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안 할 거고 요 앞까지 요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리벳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갈로아 표현이 지마드 P가 아니라 지마드 P2D R을 해야 돼요.
GMAD P랑 GMAD P2DR이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가장 큰 차이를, 그러니까 이런 갈로아편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이제 고울이죠. 근데 이게 GMAD P랑 GMAD P2DR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얘는 필드잖아. 얘는 필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걸 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차원이 2차원이면 물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차원이 2차원이면 G마드 P2DR 곱하기 G마드 P2DR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G마드 P 곱하기 G마드 P 곱하기 G마드 P, 이거 P2DR계가 있을 수, 그러니까 2P, 2 R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훨씬 더 복잡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단순하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와일즈가 이런 그러니까 메이저 리벳의 결과가 틀리지 않고 차근차근 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주 델리킷하게 모든 걸 다 피스 바이 피스를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도 뭐 물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이렉트하게 설명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이 각각에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고 가능하면 메이저 페이퍼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따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그래 그러주시면 좋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